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과 함께 지자체 방역당국도 접종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지역별 한 곳 이상 들어설 예정인데요. 공공체육관 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역소각장 등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가 타 지역 사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26일 부천시의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곧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도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곳곳을 이세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달 만에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동안 출입 조건은 엄격해졌습니다. 열람실 정원도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민속 5일장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주요 출입구에서는 체온 측정은 물론 명부 작성도 해야 합니다. 정상이시고 요거 접고 들어가실게요. 열체크하겠습니다. 먹거리 점포는 의자를 없애는 대신 손 소독제를 놨습니다. 방역은 일상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5개월 이상을 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장사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루 그냥 뭐 택배하시는 분들 있고 뭐 개개인마다 열심히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면은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8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다중이용시설 곳곳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도 여럿입니다.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기대도 나오지만 끝나지 않는 집단 감염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 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5단계 종료일인 31일을 앞두고 전국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 지역 곳곳의 고군분투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백신 접종센터 250곳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인천시도 지역별 백신 접종센터 설치 장소를 검토하는 등이 접종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진재 기자, 인천시도 이제 지역별로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되게 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인천시는 군구별로 백신 접종센터를 한 곳씩 설치할 계획이고요. 특히 부평구처럼 인구 50만 명이 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 곳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각 군구가 지금 이달 중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를 검토해서 인천시에 올리면 인천시가 이를 질병관리청에 올리고 또 질병관리청은 이를 검토해서 다시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현재는 지금 각 군구에서 어디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시설 규모나 접근성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따지면 후보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접종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뭐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갖춰야 되고 또 환기 시설이나 냉난방 시설도 필요하고 또 입구와 출구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고요. 예. 또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주택가와 너무 가까운 곳을 지정하거나 뭐 학교 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공공체육시설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양체육관을 우선순위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예. 부평구 역시 삼산월드 체육관을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이 되면은 지금 거기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각 군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정확하게 어디가 접종센터로 지정이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해지면 또 추후에 취재를 해서 전해주시고요. 지금 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3차 대유행이 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인천 신규 확진자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인천시 신규 확진자는 36명입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부평구에서 5명이 나왔고 계양구에서는 다행히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전담 병상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상황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26일 20시 기준으로 인천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전체 511개 중 107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동률은 20.9%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전체 54개 중 19개를 사용해 가동률이 35.2%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 단위의 소규모 감염이 현재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임시 선별 검사소가 다음 달 14일까지는 운영 중이니까 혹시라도 뭐 내가 감염이 된 걸로 의심이 된다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백신 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발표 이후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부천 광역자원순환센터 계획에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지역사회 반대는 여전합니다. 안팎으로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더는 지연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 내 재활용 선별장. 크기도 제각각인 페트병과 일회용 포장용기, 비닐 등이 쉴 새 없이 뒤엉켜 올라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재활용품과 소각 쓰레기 등을 100톤 가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는 환경 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 작업장과 소각장 등을 이렇게 전면 지하화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악취 등 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현대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컨셉이었다고. 또 전망대를 비롯해 주변에는 산책로와 물놀이 시설 등 주민 쉼터도 들어섰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남과 평택 등 다른 지자체의 환경시설 견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부천에도 곧장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냄새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정말 이 지하에서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또 지상 부분은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좋은 점들을 최대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오정 대장 지역 일대 주민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 22일 새해 첫 간담회에서도 인천과 서울 강서구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0톤에서 900톤으로 늘어나는 그 대용량, 그 환경 오염, 주변 교통 지옥, 그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거 바꾸자 하는 겁니다. 증축 후에는 폐기물을 하루 900톤 소각하게 될 부천. 규모부터 다른 지역과 비교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남시나 평택시에 그 쓰레기 소각장도
인근 시군 쓰레기를 받나요? 쓰레기 배출량도 부천시가 많겠죠.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릅니다. 현대화 이코로 광역화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빈트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들 시가 얘기한 대로 제발 시민협의체 빨리 구성하세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늦어도 2024년까지는 소각장 확충이 필수인 상황.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후 닷새 만입니다.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25일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성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올해 도의 첫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3,635억 원,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1조 3,514억 원과 부대경비 12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안에 발맞춰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공식화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만에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임시회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도 이 지사는 보편 지급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수술비가 아깝다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경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즉시 집행하기보단 확진자 증감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부대 비용을 포함해 1조 4,035억 원가량입니다. 26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을 의결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30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추이를 점검한 뒤 결정될 예정이며 1일 확진자가 300명 선으로 유지될 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147만여 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포시가 26일부터 2021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김포 지역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 등 산업입니다. 김포시는 오프라인 전시회에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홍보비로 기업별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온라인 전시회도 기업별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 사업인데요. 신청 자격은 3인 이상 부평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분야는 협치 소통 인권과 평화도시, 자원순환 등 7개인데요. 인천시는 총 예산 1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021년 1월 15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